제가 이게 첫 시험이어서 애들하고 저하고 이제 맞춰가는 것도 필요했고, 또 하나는 이제 얘네들이 중산 애들은 좀 시험이 어려워요. 국어 자체가 다른 과목도 어렵다고 하는데 국어가 이 분방에서 이게 손에 꼽을 정도로 중산이 어려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국어에 대해서 이제 범위는 넓지 않은데 하도 문제를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셔갖고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오는데 올해 좀 1학년 아이들이 뭐라 그러지? 긴장감이 없이 시험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뿐이 아니고 모든 학교 애들이 선생님들이 공통을 하는 날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고. 이게 확 모이는 이게 없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러나 이러면서 저희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어려워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자기네 수준에서 이게 중학교 시험을 생각하고 그 정도 손을 그어놓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것도 좀 필요했는데 좀 안타깝긴 하죠. 제가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고 근데 너무 어려운데요? 이 조정이 아닐까요? 얘네는 중사는요 1, 2학년 다 똑같이 범위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년 범위는 고정돼 있고 그다음에 외부 작품이 하나 두 개 들어오는 게 그게 영향을 주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시험범을 잡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는 되게 좋은 게 이미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1단원 문학 전체하고 이제 5단원 이게 문법이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는 범위예요. 중상고는. 똑같은데 외부 작품으로 시집살이하고 추억의 사랑은 이 두 개의 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미리 말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다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이 32문제, 2문제나 늘었어요. 서술형이 3문제 이것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얘네가 안 그래도 이렇게 문제 수가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1학년 첫 시험은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26문제 아니면 7개, 8개 이 정도로 맞춰주시는데 중사는 항상 30개, 31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문제 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학교인데 이번에는 거기서 더 문제 수를 늘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얘기한 게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지금 얘네뿐이 아니고 모든 학교가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거의 전년까지는 100점이 이렇게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침이 내려온 게 다 이거 문제를 좀 올려라. 좀 어렵게 출제를 해서 평균을 낮추라고 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은 수능형으로 내라. 근데 중사는 원래 수능형으로 내는 학교인데 거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뭐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여러 개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술형을 좀 더 이렇게 늘려가지고 거기서 등급을 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점수를. 근데 얘네는 요번에 뭘로 했냐면 문제수를 늘렸어요. 안 그래도 많은데 문제수를 늘려가지고 애들이 요번에 들어보니 또 남자애들이 푸는 게 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끝났어요.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너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에서 쓰고 옮기면 절대 안 되고 바로 써야 돼. 이거를 몇 번을 이제 주입을 시키고 갔는데도 첫 시험이고 이제 이게 단련이 안 돼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고요. 주빈이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인가요? 네, 시간이 타이틀인데 쓰게 썼다. 네. 학원에서 대비해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다, 잘 본 것 같다 했는데 결과는 어쨌든. 네. 그래서 검토할 시간은 절대 없었고요. 거의 옮겨 썼어. 그러면 성공. 이 정도예요. 하나는 확실히 맞았대요. 근데 두 개는 부분점에서 받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수를 늘리면서 선생님들이 등급 결정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1단원이 22개, 5단원이 11문제인데 이게 중상고가 이게 문법과 문학이 있으면 문학이 더 어려운 학교예요. 이게 학년이 올라가도 마찬가지인데요. 1학년 때는 이 문법 문제가 그렇게 비중을 크게 주지 않으셨어요. 작년에는 여기가 11문제까지는 아니고 한 8문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교과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 정도로만 내세요. 그래서 너네는 문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담감을 줄여라. 문학이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문법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만 보면 돼 했는데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학교 프린트가 들어와서 거기에 내용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달달 외워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게 학습량이 많아져가지고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그러더니 문법 11문제도 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시험 그 시간이 부족한 게 이 문법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렇게 보기가 2개씩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가 하나가 아니고 2개. 그래서 밑에 선택지를 이렇게 읽고 얘를 이렇게 영어로 넣어야 되는 이게 수능형
중산에서는 거의 문법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내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이게 좀 복잡하게 내렸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문법에 같이 따르려고 들어오는 서술형이 굉장히 조건이 많고,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부계음하면 뭐가 뭐를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다 서술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기출이 됐던 거라 저희가 연습을 충분하게 했었는데, 그런데도 조건이 많이 딸려 있었고, 여기에서 문법에서 애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형도 내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게다가 문법 비중도 늘어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첫 시험은 아이들한테 좀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선택형 문제는 객관식인데요. 보기 활용 문제가 네 문제, 중사는 이 보기 활용을 되게 많이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보기를 많이 간다는 건 이게 거의 수능형 문제에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기 문제, 그 다음에 문법은 이제 시간 부족의 원인을 주로 왔던 거고, 문학에서는 표현상의 특징, 저희 맨날 작품에다가 외우는 거고, 표현 기법 뭐 쓰였냐 이건데, 이거는 얘네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외부 작품 두 문제인데요. 아까 저희가 했던 거 말고도 말 안 하고 선체에 내신 작품들이 두 개예요. 그래서 그냥 보기로 하나 나오고 선택지로 나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 과제물 속에서 이렇게 풀었던 문제들이고 얘들이 어렵지 않게 풀어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상인데, 여기 중상은 거의 대부분 항상 난이도는 중상으로 맞추세요. 절대 쉬운 학교가 아닌데, 이번에는 좀 더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은 다 서술하시는 형태예요. 단답형은 절대 없고, 얘네들은 2학년 때는 서술형이 없어요. 지금 2학년 아이들은 30문제가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네가 2학년 애들이 봤는데, 이제 걔네들은 들어보니까 다 맞았어요. 하나 틀렸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1등급일 것 같아요. 1점하고 하나까지가. 그래서 서술형이 없으니까 훨씬 부담감이 덜한 거고, 아이들이 이게 문제 푸는데 시간도 충분하고 검토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 1학년 때는 이 서술형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아니었는데 2학기 넘어가면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확인하는 게 2학기 기말고사는 정말 작품도 어려운데 문제수도 많아서 딱 검토한 게 첫 마디가 다 풀었어 이거예요. 몇 점 맞아서가 아니고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옮겨 썼어요. 그럼 1등급 이렇게 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들어와 버린 거라서 좀 요번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답형 없고 조건 충족 유형인데, 제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얘네들 서술형, 논술형은 그냥 난이도가 상이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그런데 이 불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다가 1, 2, 4, 4 이게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있냐면요, 이거 절대 안 읽어요. 이게 보기잖아요. 보기가 2개가 달리는 거예요. 보기가 2개가 달리고 여기에 조건이 또 3가지, 4가지까지 달려요. 이 조건을 다 충족해서 한 문장으로 써내야 되는데 절대 안 읽어요. 안 읽고 이 4가지 중에 앞에 2개 정도만 읽고,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왜 많이 어차피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뭔지 알아 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안 맞추니까 다 감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는 것도 어려운데 시간도 부족. 그 다음에 남자애들 특성상 이 조건. 근데 그 중상고는 조건이 정말로 그냥 3개, 4개는 기본으로 달리는 학교라서 이걸 꼼꼼하게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려웠어요. 서술형 문제는. 자, 그래서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중사는 범위가 뭐 이번에는 이상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문제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 이것 때문에 애들이 이제 시간에서 쫓겨가지고 좀 더 이제 실수가 많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서술형 조건이 전년에 비해서 더 붙었어요. 문법에 특히. 그래서 아마 되게 어려웠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시면 저희가 기말고사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법에서 저희가 반만한 거거든요. 나머지 문법이 있어요. 높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4단원 문법 들어가고 3단원, 5단원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얘네는 거의. 그래서 또 문제는 작년에 30문제예요. 30문제에 이렇게 서다통 3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한글 만주법에 11개, 문법 요소에 12문제. 그러니까 기말고사는 메인이 문법이에요. 문법으로 이제 그 등급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1학기 시험 결과를 분석해놨던 건데, 작년에도 문학은
여기 평가원 수능 기출에서 1학기 기말고사 문법까지예요. 그래서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까지 내신형 절대 되지 않고요.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되죠. 그래서 저희가 문법 이제 준비할 때는 얘네가 교과서가 되게 특이해요. 두산동화라는 국어 교과서인데요. 쓰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쓰냐면 한영예고에 있었어요. 한영예고하고 중산만 유일하게 쓰는 교과서인데 얘네 교과서는 그 자료가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 교사용 자료도 다른 교과서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시중에 나온 교재도 문제수가 거의 없는 학교거든요. 이제 그런 그 교과서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시니까 문법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거의 활용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정말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처럼 프린트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적은 내용이어도 제가 준비를 할 때는 강남 3부에서 이제 그 문법에 들어오는 모든 문제, 기출문제 다 풀려요. 당연히 다 풀리고, 그 다음에 수능 평가원 기출까지 싹 다 풀려요. 그래서 이거는 한 3개년 정도 잡아가지고 7번 걸로 해가지고 고3 애들 풀었던 문제들, 평가원 문제, 수능 기출까지 싹 다 풀리고 들어가는 거여서 거기까지 풀면 거의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어가요. 막판에는 저희가 중상고 이제 그 팀장님께서 중상고 그 올라가 있는 기출문제 싹 다 뽑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018년부터 해서 21년까지 기출을 싹 다 풀렸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게 점검이 다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편집을 해갖고 이제 하나로 해갖고 시간 재면서 문제를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시험 시간이 실제로 50분이면 저는 40분을 잡아서 애들을 풀렸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문법도 이제 거의 파이널 때는 들어와서 시험 볼 때 그 실전과 똑같이 문제수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시험 대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전년도와 동일할 거니까 그 다음에 개념 정리는 그 문법에서는 규정까지 싹 다 외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뭐 이거 발음해보면 알지 굳이 규정을 외워요? 이랬다가 많은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뭐 국수, 국물 이런 거거든요. 발음해보면 알지. 그런데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규정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규정까지 싹 다 외우게 해가지고 안 외운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남겨서라도 다 보고할 건데 요번에는 제가 기말고사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거예요. 테스트하고 과제 완결에 대한 이제 관리 업그레이드가 들어갈 건데 이제 첫 시험이고 서로 이제 맞춰가다 보니까 제가 예외를 좀 이렇게 많이 봐줬어요. 선생님 저 뭐 뒤에 뭐 있어요. 남아 그러면 저 빨리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일 아니면 모레 언제 와? 조교 선생님하고 시간 잡고 확인하러 와요. 그러면 다 해놓고 안 와요. 그럼 이게 흐지부지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게 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완료가 안 되면 일단은 아이들하고 단톡을 제가 들어간 단톡을 만들 거예요. 단톡방.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안 계시고 아이들하고 저만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면 거기에서 제가 오늘 이제 월요일날 수업이다. 그럼 문법을 오늘 배웠어요. 집에 보내요. 그러면 숙제를 언제 하냐면 일요일날 밤에 10시에 앉아서 해요. 그 정도면 다행인데 학교까지 가서 안 해갖고 학교에서 뭐 쉬는 시간에 해갖고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 괜찮은데 문법은 이미 잊어먹었다는 얘기예요. 잊어먹은 상태에서 그냥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에는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더 남겨가지고 자율적 평가 문제집까지 싹 다 풀리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냐면 수업이 4시간을 늘었다. 그러니까 3시간에는 보내지 못해요. 4시간을 늘었다. 그거에 대한 학원비를 지불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4시간이라고 못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 확인 문제까지 싹 다 풀리고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가 스터디 카페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일부러 스터디 카페로 등록을 했거든요. 거기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카페를 했는데 여기서 수업이 끝나고 안 된 거는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제가 뭐 저 이거 숙제 12시 1시에 끝나면 그때까지도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2번만 하면 아이들 자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터디 카페 이용해서 할 거고 단톡을 활용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애들이 잊어먹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 수업이면 제가 목요일 한 토요일 정도 2번에 걸쳐서 정말 간단한 문제 확인 체크해서 보내는 문제를 계속 업로드 시켜서 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맥이 안 끊기게 그 단톡으로 관리가 들어갈 거고 못한 아이들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완료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념도 중요하고 뒤에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그 했냐 안 했냐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걔네가 지금 저를 처음 본 애들은 절대 수업 시간에 딴짓을 못하고 졸지도 않는데요. 요번 1학년들은 첫날 온 애가 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의 카리스마가 많이 무너졌는지 하고 제가 자괴감을 들었는데 요번에 그래서 제가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1학년들이 우리 애들만 이런 걸까? 아니라고. 이게 자세가 안 나오는 게 정말 더 문제라고. 그래서 그게 아마 학교를 빡세게 안 다녀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고민 끝에 요건 고학년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학년들이 이미 저하고 1년 넘게 맞춰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절대 안 돼 알기 때문에. 근데 1학년들은 애기들이라 제가 봐준 건데 그래서 요번에는 얘네들도 짤없이 그렇게 할 거니까 만약에 늦어라고 연락이 가면 픽업으로 오셔요. 12시. 이거 근처니까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대비는 거의 얘네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요. 제가 엄청 빨리 돼요. 한 3번 정도면 저희 범위는 시험 범위는 다 빠져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뭐 서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상부가 문학 파트는 그 중간고사는 문법 빼고 나머지는 굉장히 범위가 적은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빠져서 거의 못해도 한 5번, 5회 정도는 계속 돌렸어요. 그래서 어휘라든지 그다음에 그 서술형 나오는 것들은 직접 쓰게 하면서 못해도 4번 정도는 다 돌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게 진도를 빨리 빼서예요. 그래서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도 얘가 제가 볼 때는 한 3번이면은 문법 파트는 빠질 거예요. 그 개념은 빠지고 그다음에 돌려서 문제를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갖고 난이도 높여가면서 계속 문제를 풀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어 빼 여기 이것도 당연히 하지만 이 근처에서 쓰는 교과서가 한 3종 정도 돼요. 가장 메인으로 쓰는 게 강남에서. 그러면 그 교과서에 들어오는 문제 싹 다 풀리고 그다음에 교사용 문제 풀리고 기출 문제, 평가원, 수능까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 풀리고 이제 물어보면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렵니? 그러면 수능일 것 같지만 내신이에요. 각 학교에서 낸 내신 기출 문제가 가장 어려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리면서 다른 학교에서 공통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시 같은 거. 그런 거 싹 다 모아서 다 쓰게 만들면서 이제 얘네 학교 기출 막판에 풀리면서 시간 내고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자료들은 문제풀이 단계가 4단계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전 대비 때는 중상고는 저 5번을 굉장히 제가 좀 심도 있게 하는 편인데 그물잡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번에 2작품은 알려주셨어요. 요번에 외부 작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그거 빼고 항상 중상고는 말해주지 않은 작품을 하나씩 집어주세요. 시 같은 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등급을 결정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외부 작품으로 들어온 게 2개인데 2개 다 좀 아이들이 쉽게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는 좀 쉽게 난이도를 낮추신 것 같고 그런데 그물잡이에서 다 저희가 한 번씩 다 봤던 것들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OX 테스트인데요. 저희가 봤던 형태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험 보면 뭐 몇 개 맞았다, 뭐 제시다 이렇게 문자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객관식이니까 애들이 거의 이렇게 풀어오는데 얘가 답이면 얘를 안 읽어요. 또는 이렇게 있으면 그냥 대충 찍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비슷하게 생긴 애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오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 하나하나를 다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OX를 달아버린 거예요. 저 문제. 그러니까 애들한테 약속을 해요. 니네 숙제 안에서만 테스트를 내겠다. 그 말은 숙제를 완벽하게 해오면 이게 거의 한 7, 80문제 정도 되거든요. 한 번에 들어 처음에는 60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거 OX 하면서 다 이거 풀었던 거거든요. 딱 답이 보이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푸는 애들은 거의 반타작이에요. 처음에. 그럼 거의 제시거든요. 그래서 제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OX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할 때 그제서야 이 선지를 읽게 돼요. 그래서 이 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한 50문제다 그럼 제가 2개까지는 통과를 해줘요. 처음에.
두 개 틀린 사람은 그 나머지는 다 제시거든요. 그러면 제시를 한 번에 통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세 번, 네 번까지 가요. 그럼 애들이 보면서 아 이거 이제 OX 외워서 한다. 이거 의미 있냐? 의미 있어. 해. 그래도 해. 그리고 이제 더 미심쩍은 아이들은 제가 1인당 2개씩 또는 5개씩 뽑아가지고 이 집에 가서 다시 풀어갖고 하면서 이제 정답자가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 개념 잡아주기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게 문법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1차적인 그 핵심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몇 차례에 걸쳐서 개념 잡아줄 땐 이걸로 하다가 개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킬러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문제로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단계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애들이 여기 1단계 테스트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에 비해서 되게 풀기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고 이제 파이널 문제 시험 볼 때는 아 차라리 이겨달라고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문제도 OX였으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그 개념 이게 풀어가지고 보는 건데요. 요번에 저희가 자료 활용했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외워야 될 핵심적인 거 뜯어놓고 나중에는 이제 이걸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주제 그냥 다 써라. 그냥 특징에 대해서 이제 특징 우리가 딱 보면 아니까 그 뒤로 갈수록 이 정리본도 몇 회에 걸쳐서 가는 건데 정리본도 이제 빈칸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머릿속에 그냥 주제를 다 외우기, 학습활동 외우기 위해서 직구 때 이제 하게 되는 게 직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동안 했던 거 싹 짚으면서 이런 OX 문제 나갔던 거 있잖아요. 나하고 짚었던 거 역설법에 대해서, 단어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정리해갖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나중에는 토 나올 것 같다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가면서 야 선생님 3시까지 질문 받고 아침에 7시에 또 질문 받아. 그 질문에 안 해요. 아 지금 오바이트 나온 것 같아. 이제 가서 잘 거예요. 막 이러고 갔는데 정말 질문한 아이들은 손에 꼽거든요. 그 질문을 안 하면서 직분날로 그렇게 잡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번 본 걸 쫙 보고 그날 해줘야지만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번에 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문법, 기말고사에 문법 하잖아요. 문법 때 들어오게 되는 자료예요. 그래서 문법도 다 모아가지고 다 신으로 쓰게 해요. 절대 눈으로 보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네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시들을 싹 다 모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얘네가 조3이면 미래 거 아니면 천재 거 가져다가 그 교재에 실려 있는 걸 가져다가 서술형으로 내시고 이런 걸 교차로 내세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 그 예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싹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거의 몇백 개 되죠. 그러면 그 추려가지고 한 200개 정도를 처음에 이제 다 손으로 쓰게 하면서 뭐가 틀리고 어떻게 과정이 가는지를 보는 거고요. 요거는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념을 잡은 다음에는 이제 고난이도 유형으로 보기 유형 많이 달린 거를 이제 문제를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갈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수업이 3시간이지만 절대 3시간 안에 끝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시 보고 문법 파트이기 때문에 남겨서 개념에 대한 제시를 또 보고 확인 작업하고 보낼 거라서 어머니들이 만약에 픽업으로 오신다 그러면 저희가 6시 수업이니까 그냥 10시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맞추시면 편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되는 애들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은 늦게까지 남는다. 그럼 스터디 카페로 데리러 오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대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9일날이 월요일날 그때 개강이고요. 네, 그때 개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대형 학원들에서 그 저희 얘네들 시험이 늦게 끝나는 상관없는데 그 시험 텀 사이에 전에는 없던 건데 2주나 한 2번 정도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받아보셨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뭐 관동별거 뭐 이런 거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저희와 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관동별거는 옛날에 중요했던 필수 작품이고 지금은 수능에서 내신에서 거의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관동별곡이 들어간 출판사는 2개밖에 없어요. 지금 강남권에서 쓰는 학교는 세종고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고하고 휘문에서 쓰는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동고 정도 예전에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들으실 필요가 없고 그 시간에 차라리 저희한테 필요한 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특강 같은 거 듣는 거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애들은 많이 노출될수록 성적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국어도 옛날에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제 수업만 들으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국어는 내신 같은 경우에 내신이 시작되면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방학 때 이제 수능 수업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대형 강의 하나 넣으시고 그다음에 세부 강의 하나 넣으시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정말 얘네한테 필요한지를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필요하면 들으세요라고 하겠지만 필요 없는 거는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거든요. 자, 그리고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정규반이에요. 정규반은 뭐냐면 휴강 없이 쭉 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중상고 2학년 반들 1학년 때 정규반으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단계예요. 걔네는 한 번도 휴강이 없고 휴강이 없다는 얘기는 내신 대비 끝나면 수능 대비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는 저는 어떤 걸 쓰냐면 여름방학은 뭘로 써요? 2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금방 이렇게 좀 꽉꽉 채우면 4회에서 5회까지는 수업이 나와요. 그럼 이 시간에 2학기가 이제 뭐 들어가는 중세국어예요. 얘네들 중상고는 이 중세국어 파트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학교는 15세기 요거만 다루거든요. 후기점만. 근데 얘네는 여기서부터 해갖고 17세기까지 나와요, 작품이.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가 또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건 대대로 계속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작년 프린트 제가 이렇게 스캔해서 저장을 해놔요. 올해 들어오는 프린트 똑같아요. 재작년 거 프린트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자료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선생님들이 공유를 하셔서 같이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거기다 선생님 비판을 풀어놓고 채워갖고 와 이게 숙제예요. 그럼 제가 똑같은 프린트 보여주면서 다 이거야. 그럼 이거 어디서 났냐? 뭐 작년 재작년 그냥 선배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들어오는데 얘네는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17세기까지 가는 건데 이거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 이거를 위해서 뭘 하냐면 만약에 중세국어 들어온다고 여름방학에 흥미성을 원해본 작품을 이거를 분석하는 이거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작품 분석은 제가 좀 이렇게 좀 겁이 많아요. 그리고 횟수를 많이 잡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직구 때도 금방 못 보내는 게 이거를 해주면 이거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하나를 더 보고 해야 될 것같아요. 직구가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횟수를 많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분석은 내신에 딱 들어가고 그때 하면 돼요. 작품에 대해서 외우는 거. 그런데 그거를 잘 외우려면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개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거가 없이 그냥 외우려면 지금처럼 어휘를 약간만 변형을 시켜도 그냥 틀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개념 싸움이에요. 그거는 이게 암기는 나중에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중세 문법을 위해서 현대 문법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품사 파트만 할 건데 15세기 국어를 물어보면서 현대 국어와 엮어서 물어봐요. 근데 우리 애들이 뭐냐면 조사하고 어미조차도 몰라요. 우리 몇 품사냐고 8품사 이러고 있어요. 8품사 영어죠. 제가 외국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을 놓고 이거만 하기도 벅찬데 얘랑 엮으니까 이거는 하고 가 이게 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하고 가야 되는 거죠. 품사에 대해서. 그래야 이걸 알아. 이렇게 엮으니까요. 그 다음에 2학기는 얘네가 뭐냐면 고전문학 같은데요. 중상부의 고전문학은 악명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2학기 기말 때는 그 가사 있잖아요. 딴 학교는 2학년 때 배우는 그 긴 정철의 상명곡, 송명곡들 여기다 다 집어넣어버리고 교과서에서 몇 작품 안 나오는데 다 외부 작품 엮어가지고 아주 선생님들이 내시고 싶은 만큼 내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야, 이 선생님 신났네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고통스럽죠. 그 개념을 고전문학의 그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어휘 있어요. 이거를 지금 짚고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하지 않고 2학기를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국어 손드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중상고에서. 1학기까지는 어떻게 따라왔죠. 왜냐면 문법이 있으니까. 근데 2학기에는 중세 문법이죠. 고전 문학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 중상한테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묶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러세요. 그런 이과잖아요. 거의. 1학기 때 보니 너 수학하고 간탐이 문제더라. 야 그거는 내신 때 하면 되지 뭘 하면서 4번밖에 안 되는데 뭐 빼가지고 수학하고 간탐 집어넣으시거든요. 아주 제가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서 4번밖에 안 되는 거지만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고 애들이 훨씬 쉽게 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기 저 넣어달라. 제가 부탁 말씀 미리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모의고사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월 모의고사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저도 이런 점수 보다 처음 봤어요. 1학년 근데 문제가 자기네 어려웠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승부는 아닌데 그 정도가 내려갔는데 저희가 이제 6월달 모의고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트라우마가 있으셔가지고 6월달 모의고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문의들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하기도 바쁘다. 근데 모의고사도 잘 봐야 되니 이 모의고사는 제가 방학 때는 모의고사만 따로 운영하는 반이 있어요. 모의고사에 대해 시간에 어떻게 풀 거냐, 그 다음에 너한테 맞춰진 방법이 뭐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에 있는데 그걸 학기 중에는 할 수 없으나 여기서는 문제를 주고 이렇게 풀려서 오답까지 클리닉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내신 나가면서. 그래서 이거는 모의고사는 정말 연습이 필요한 거라서 이거 몇 회에 걸쳐서 이거 숙제를 내주고 그다음에 풀고 그거는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름방학을 이렇게 가고 2학기 준비하고 중간에 이제 저희 6월 모의고사는 안 보겠네요. 그죠? 3월, 9월, 11월 있네요. 네. 저희는 이거 안 보네요. 3학년들만 보고요. 1학년들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신 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2학기 때 9월 모의고사는 저희 요 방학 때 정규 수업과 다르게 모의고사 심화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의고사 심화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꼭 들으면 좋은 수업인데요. 이거는 따로 진행해갖고 거의 한 3시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애들이 오면 저희 모의고사가 80분 동안 푸는 거예요. 1시간 20분 동안 푸는 건데 그 80분 동안 일단은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문제 앉혀놓고 문제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애가 어떻게 풀었나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 너한테 맞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시간 내에 많이 맞을 수 있냐 이걸 가져가는 건데 지금 1학년 애들은 거의 한 9세트에 10문제 정도를 날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죠. 연습을 시켜갖고 여기서 한 3번, 4번 정도는 풀릴 수가 있어요. 시간을 완벽하게 재가지고 제 앞에서 시간을 재서 마킹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갖고 9월 모의고사는 준비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11월은 그 사이에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니까 몇 번 모의고사 풀 수 있으나 얘처럼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겨울방학에 들어가면 겨울방학에 예비고일 수업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겨울방학에는 거의 한 7회에서 8회 정도 모의고사를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이 이게 실력이 확 늘어가고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규 수업과 다르게 이거는 신청자만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 모의고사 수업은 디테일하게 이제 1대1로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제 앉혀놓고 제가 1대1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서 못 봤던 얘만의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 수업에서 잡아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탄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공지가 나가면 아이가 싫다고 해도 한 3번, 4번 정도 들어가다라고 하면 자기도 모의고사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가 이게 전략이거든요. 모의고사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9번에 1번부터 차례대로 45번까지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보기를 보고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적용하냐 여러 가지 것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수업이어서 그래서 정규 수업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정규 수업에는 그냥 정말 나눠주고 숙제해와 모르는 거 질문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시간 뭐 절약 같은 거 시간 내에 푸는 숙제 같은 거 싹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직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시험지 가져가 했어요. 말하던 거야. 그래서 너네 시험 보고 막 이렇게 접어갖고 야구놀이 야구공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찢어버리고 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중간고사 전에 1대1로 개별 상담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시험 전에 하는 거는 그냥 자세자가 좀 화이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와서 시험지를 놓고 하는 거는 가슴에 팍팍 박히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를 보면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의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1대1로 상담을 진행을 할 거예요. 쉬는 시간, 그다음에 끝나고 해가지고 다 1대1로 해서 시험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너의 예상 점수 적어놓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인하는 게 있어요. 이거 못했을 경우에 2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의 평생 노예가 되는지. 애들이 고민해요. 2개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진행할 거니까 저희 개강하는 날은 시험지를 챙겨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에 싹 가져가고 보관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 활용하고 상담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요. 그 부모 모의고사 내기 수업도 별도로 신청하는 건가요? 9월 모의고사는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심화 거기 문자가 나가면 그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시간은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고3 애들은 수능과 동일한 8시 40분에서 10시를 깔아요. 근데 얘는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은 10시 시작, 11시 시작 이렇게 좀 해가지고 주말에 안 하고 평일에 방학 때만 가능해요. 얘들이 시간이 오전에 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진행한다 보시면 되고 하는 시간은 최소 3시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해서 오답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3시간, 기본 3시간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방학 때는 별도로 수능 수업 같은 거 병행을 해도 될까요? 방학 때 만약에 얘가 이제 더 필요한 게 있다 또는 더 듣고 싶다 그러면 저는 특강식으로 듣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특강으로 이제 몇 회 이 파트 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요거 2학기 준비를 할 거예요. 고전문학 요거 하는데 우리 애는 비문학을 더 듣고 싶다. 그럼 비문학 특강을 4번 정도 까시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어주세요. 저는 그런 거 찬성해요. 왜냐면 많이 노출이 될수록 아이들이 생각이 잘 나요. 여기저기 많이 할 수. 그래서 또는 시간이 없다 그럼 인강도 저는 추천을 해요. 인강을 보는 아이라면 인강도 저는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예 맥을 끊으시면 안 돼요. 아예 맥을 끊었다가 다시 2학기 때 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그거는 지켜주시면 돼요. 정규 수업은 방학에도 월요일 날 6시? 네, 시간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정. 그래야 아이들이 스케줄 조정하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정으로 갑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어머니가 우육이 어머니세요? 네. 이분이? 네. 성도 잘 안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왔어요. 네, 우육이도 과제 미완료가 좀 여러 번 있고요. 테스트도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12시까지 남겨서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성적이 올라요. 생각보다 많이 남기신다고 들었는데 네. 호박호박 일찍 오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안 그래가지고 저도 네. 성적 테스트도 오는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잘까 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도 다 남겨서 이제 제시를 완벽하게 보고 가고,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남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조교쌤하고 정해갖고 확인, 또는 저한테 찍어서 보내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아이들, 마음이 좀 풀어진 듯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맛좀 봐라. 네, 문법이고 또 풀어줄 수 있는 파트가 아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 번에 나가는 수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얘네가 범위 자체가 많은 학교가 아니어서 그래서 시 하나 끝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 문제 하고 테스트하고 이제 그게 다 완료되면 보내고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과제 미완료가 3회 저희 과정 중에 3번이 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좀 타격이 커요. 이게 좀 뒤로 갈수록 미완료가 됐다. 그러면 시험에 가까운데 미완료가 타격이 커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좀 남겨서 당연히 다 하고 올 줄 알았더니 너무 9시 칼로 끝났어요. 네, 도대체 숙제를 안 했는데 시험 점수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집에 왔어요? 테스트는 완료를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과제가 미완료에 대해서는 여기서 학원에서 남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게 완료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이제 미스였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네. 그래서 스터디 카페로 이제 불러서 그 뒷타임은 거기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딜까요? 여기 근처에 파고당 아세요? 네. 네, 파고당 거기서 이렇게 좀 내려오면 거기 근처.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가면 거기 동사무소 있고 그래서 찾아오시기는 힘드시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남기게 될 때는 위치가 공유가 될 거니까 그거 보시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뭐.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래서 주중에도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를 올려준다는 얘기가 항상 이게 텀이 좀 일주일 저는 길어요. 그래서 애들은 더 뭐 다른 거 공부하냐고 이제 금방 가겠지만 저한테는 일주일 동안 문법을 안 보고 들어온다 이거는 너무 텀이 길어서 주중에 한 2번 정도 과제를 단톡을 통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검사가 들어가고 할 거라서 좀 노출량도 많아지고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제에 대한 거좀 꼼꼼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조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할당 뭐라지 명수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1인당 10명. 그래서 1인당 10명씩 이제 담당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 10명은 네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에 대한 건 제가 하는데 뭐 이렇게 자료가 빠졌어요. 뭐 지각했어요. 뭐 얘 테스트 점수가 어제 뭐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어요. 이런 것에 대한 디테일적인 게 이제 좀 이렇게 분단해가지고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좀 토남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리 좀 나와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구용이 다 풀었어요. 이제. 막판에 자기 정신이 혼미했대요. 네. 주관식을 몇 점짜리를 날렸다고. 네.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래서 알면서도 이제 저희가 알면서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옮겨졌고 그냥 어떤 녀석은 그제서야 아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바로바로 적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문자가 제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불안해갖고 시험지 썼다고 오는 거예요. 실수할까봐. 평몇 점 되는 거니까. 지금 성적들이 다 집계가 안 돼서요. 그냥 1등급 폰만 좀 작년보다 많이 내려가겠다 이렇게만 예상하고 몇 있어요. 점 정도 예상하세요? 한 90점대 초반? 네. 그래서 얘네가 거의 100점이거나 또는 뭐 100점 크지 않은 거 하나까지가 1등급이었거든요. 작년까지 매년 계속. 근데 이번에는 좀 예외가 좀 많아서요. 그래서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서술형 그죠? 서술형 그 고치는 기간에는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저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분명히 얘기를 해놨는데 그냥 다들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대충 아 뭐 틀렸다고 하면 틀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른 학교들은 막 서술형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얘네도 서술형은 선생님이 이제 얘네 길게 쓰는 거잖아요. 단답형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컴플레인 제기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타협점이 있으면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감되기 전에 오늘날 오면은 좀 네. 애들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엄마가 안 보는데. 시험지 보내주시면 다 체크해요. 근데 시험지에 못 적고 서술형을 그 답지에만 바로 적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서술형 답지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보고 이상한 건 무조건 얘기해요. 근데 애들은 선생님한테 찍히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겁난다고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그런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월요일은 다시 한번 확인해요. 국어가 가장 괴리감이 큰 과목이긴 해요. 그래서 애들도 중학교 때 하자고 생각하고 뭐 준비를 하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중상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어려운 학교라서 네, 그래서 일단은 자세 잡는 게 더 문제겠다. 제가 직분날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직분날 애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직분날은 진짜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수업을 잘못 잡혀서 네. 카피 맞아요. 배치부사 때도 네. 담임이 대놓고 국어가 반복해서 할 말이 없어서 네. 근데 중상고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또 보니까 좀 제가 교습하면 외국인 분들이 좀 많으시다 우리는 어휘가 너무 안 돼요. 어렵고 야 진짜 내가 한 해 한 해 이게 좀 달라지는데 얘네는 좀 저만의 고민인가 싶어서 선생님들께 여쭤봤더니 올해 고1들이 좀 작년하고는 더 다르다. 근데 내년에 오는 애들은 더 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파가 좀 있긴 하다. 그래서 자세가 이렇게 되고 정말 막 애들이 직전 날은 그런 데서 하나 있었어요. 저
심장이 너무 좋은 거에 청심환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정말 깜짝 긴장. 근데 그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분필도 던져가며 사 먹임에 막 이러면서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계속 느낀 게 얘네뿐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1학년들의 반에서 나오는 문제는 자세가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너네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텝까지 돌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2, 3학년들은 하고 있었던 건데 1학년들은 아직 애기라서 첫 시험이고 해가지고 봐줬더니 이제 그게 좀 미스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자 나갈 때 이렇게 제 번호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핸드폰 번호라서 제 번호라서 그래서 어머니들이 직접 전화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상담이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냐 또는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런 거는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단톡에 저를 좀 불러달라 했더니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애들끼리만 단톡을 만들기로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번호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시죠? 어렵게 오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휴, 중상고가 어려운 학교예요. 그래서 또 중산하고 통문이 이렇게 손가락에 꼽아요. 그러니까 이쪽 자사고들보다 중산, 통문, 세종. 얘네가 좀 수능형으로 외부작품 많이 내면서 모의고사 유형으로 좀 국어 어렵기로 소문난 그 학교거든요. 일단은 문법이고 그러니까요. 일단 기반에서는 뒤집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